네, 안녕하세요. 2025년 성경 서초고 1학년 내신 설명을 맡게 된 성현지 강사입니다. 먼저 서초고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친 뒤에는 서초고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지난 3개년 동안에 또 특히나 작년에 변화된 기출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에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서초고 내신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리고 저희 서초를 준비하는 성현지 강사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과 수업의 방식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후로는 프리내신 일정과 3월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후에 일정 안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5년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비고1 친구들부터 이 친구들이 고3 내신과 수능을 맞춰서 결과를 볼 때까지 함께 진행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숙명과 진서, 그리고 서초의 장신까지 강남 3구의 내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서초고를 잘 아는 강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신뢰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맡기고 상의할 수 있는 강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학원에 올 수 있게끔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곳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끔 하는 것이 강사의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서초고 아이들 작년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올 한 해도 든든하게 책임지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서초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서초고는 23년 기준으로 858명이 전체 재원생들이고요.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매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같은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9등급제 기준에서 4%, 1등급은 9명이 배출이 됐고요. 컷인 가장 어려웠던 시험에서는 94점, 그리고 조금 평이했던 시험에서는 96점 정도로 그 등급의 컷이 넘나들고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서초고도 특히나 상위권이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선점, 그리고 꾸준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내신의 가장 큰 유형의 특징은 수능 유형이 최다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고1 기출을 기반으로 한 지문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능 대비, 그리고 매 학기마다 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모의고사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등 내신은 왜 성경에서 시작해야 하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은 고등 재원생이 많은 학원인데요. 그만큼 성경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이 강남 3구의 내신을 꽉 잡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점이고, 뒤에 보여드릴 후기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단 한 번의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3년 플랜을 가지고 내신과 수능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학원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자료들은 정말 핵심이 있고요. 강의는 특히나 아이들 그리고 학교별로 포인트를 가지고 내신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졸업생들의 후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결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내신과 수능, 수트랙이 준비되어 있는 성경에서 내신 자료는 정말 퀄리티 있는 것들로 승부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능도 정말 빈틈없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안심하고 이 학원에 맡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10번의 시험을 모두 다 이곳에서 본 학생들 정말 많고, 이에 대한 결과로 아이들이 정말 성경의 자료는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정말 좋은 퀄리티로 학교별 맞춤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들을 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소책자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왔을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을 틈틈이 그 많은 양들을 아이들 스스로 복습하고 소화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단어장들, 그리고 포인트들이 적혀져 있는 필기본들을 소책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하고 또 본인이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작, 대비문화, 즉 서술형 대비에 대한 적중률 이야기인데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선생님들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시험을 분석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올해 트렌드까지 예측하고 있는 서술형 포인트들을 짚어주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고처럼 특히나 서술형의 상위권 변별력의 문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포인트를 얼마나 자세히 짚어주고 정확히 짚어주느냐가 아이들 성적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기들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빈틈없는 수업, 그리고 최적화된 자료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진행했던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사례는 3월 모의고사를 잘 본 학생이에요. 즉 수능형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보고 시간을 푸는 연습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첫 3월 모의고사에서는 97점, 오답이 하나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건 알겠고 수능에도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내신에서도 이것이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첫 내신에서 객관식은 다 맞았습니다만 서술형이 20점 중에 13점이 감점됐습니다. 1등급과는 당연히 멀어지는 결과였겠죠. 수능에서 그렇게 수능형 문제가 충분히 훈련되어 있다, 중등 때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서술형에 있어서 분명히 학교에 대한 분석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친구 한 학기 동안 제가 이끌고 기말을 준비시키면서 기말고사는 서술형 만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이 친구가 부족했던 부분을 강사가 빠르게 파악 후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영어가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암기도 좀 어렵게 느끼고 어법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학습은 했지만 실전에서 이걸 알아보는 능력들이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친구들인데 그래서 내신이라는 거, 수능이라는 걸 같이 간다라는 고등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친구는 첫 내신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후로 마지막 내신, 지금 제가 점수로 적어놨습니다만 당시의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1학년 1학기 첫 시험과 마지막 시험의 난이도는 꽤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점가량의 상승으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하던 아이들의 약점은 빠르게 보완하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이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포기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잠재력 충분히 확보해서 아이들과 소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첫 내신 그리고 1학년 마지막 내신 2학년, 3학년 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종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학원과 또 서초고를 담당하는 성현슬 강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부분은 예비고일 과정의 프리내신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실 수 있는 이 부분은 성경의 1년 커리큘럼을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요. 보실 수 있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있어서는 정말 그 학교 내신에 가장 적절한 자료와 수업으로 고퀄의 수업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시험에 맞췄다고 해서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시험에서 확인되었던 취약 부분들을 보완하고 학교별 내신 유형에 따라서 서술형이 조금 약한 친구, 단어 암기가 어려웠던 친구 각각의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이 정규반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 2주간의 텀도 허투루 쓰지 않는 꽉 찬 1년의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에는 다음 학기에 대한 내신은 물론이고 9월에 보게 될 다음 모의고사까지도 등급을 업 시킬 수 있는 정규반과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1년간의 커리큘럼을 마치면 우리 아이들 고2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프리내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1 과정 들어가기 전에 프리내신이라는 기간은 굉장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느냐? 가장 먼저는 아이들의 학습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한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신을 주고 맞다라고 정해주고 확정해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고요. 혹시나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유연하게 아이들이 버거워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프리내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역전의 기회, 중등보다 고등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고요. 고등 가서 더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도 또 상위권 선점의 기회도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커리를 제공하고 있는 성경화학원의 3기 프리내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초고 3년 내신 기출 분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초고는 3년 그리고 22년, 21년까지도 동일한 패턴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즉 범위는 교과서, YBM학이 2개과 들어가는 시험 그리고 올림포스 전국연합 교재를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에서 학년에 맞게 전부 활용하는 학교이고요. 이게 큰 변화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1 아이들의 내신은 고1 기출을 기반으로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 보게 되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각 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전부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드로 추가 자료로 제가 적어둔 부분은 작년에 나타난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에서 조금 점수가 높았다면 변별력에서 기말고사는 어떤 문제들을 넣게 되느냐? 단순하게 수능형에만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신적으로 긴 그리고 복잡한 문항들을 이해하고 흐름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드 유형들을 가지고 추가 자료가 배부됩니다. 그럼 프린트의 양으로 보자면 한 장 반에서 2장 정도의 긴 지문을 이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이 수능형으로 바꿔서 내지는 또는 어휘를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범위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점 부분입니다. 객관식은 2.8점부터 3.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3점부터 5점까지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서술형이 더 높은 배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초국어 상위권을 위해서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항 배점으로 보신다면 객관식이 총 26문항 80점을 가져가고요. 서술형이 5문항이지만 20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실수가 없고 완전한 정답을 꼭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형을 크게 보자면 내신형으로 나오는 어법문항 또는 어휘문항인데요. 어법어휘가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아이들 모의고사에서도 접할 수 있는 유형인데 왜 내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초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2개 고르시오 라고 하는 어법과 어휘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틀리더라도 혹은 답을 하나만 찾게 되면 결국 정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신형 영역일치는 지문과 보기가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문도 확인해야 하지만 보기에 있는 문장들도 꼭 해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항은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주제라든지 제목,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의 파악 유형들도 출제가 되고 빈칸이라든지 순서, 삽입이나 요약처럼 글 전체를 파악해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해야 하는 간접쓰기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객관식 유형들이 마무리되면 서술형, 영작 부분이 마지막 쪽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3년도 2학기부터 흐름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즉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변별력을 주었다라는 건데요. 본문과 보기에는 어휘를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23년도 2학기부터 보이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2년, 23년, 24년 공통된 포인트들이 많이 있고 범위들이 있지만 부교재와 객관식 서술형의 배점이 유지되는 시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서초고의 내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상위권에 대한 확실한 선점이 꼭 필요한 시기이고요. 22년도까지는 다양한 수능형을 적용하는 것이 주가 되는 형태였다면 23년도부터는 전범위 어법 판단에 대한 복수 정답 그리고 고난도 유형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가장 뚜렷했던 변화는 범위 외의 어휘를 추가하는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기출지문의 개수들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암기하고 학습해야 되는 양 자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휘 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난 마지막 시험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어휘 변형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문에 나왔던 어휘들, 즉 아이들이 학습한 지문에 있었던 수업 자료에는 왼쪽에 검은색 글씨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들 including, prevent, unchecked 이런 표현을 알고 있거든요. 중등부터 확인했고 익숙한 표현들인데 이것이 실제 보기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아이들에게 굉장히 낯선 형태 학부모님들 보신다면 이게 고1의 수준 어휘는 아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2장 정도의 분량 제가 지금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 했을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도 이 정도의 양이고요. 아주 세세한 변형 알아볼 수 있는 변형 고1 정도 수준의 어휘 변형까지 포함한다면 어휘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내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서초구에서 출제된 어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중에 어떤 어휘들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어휘들을 왜 안 쓰고 아이들이 알만한 어휘고 학습했을 어휘인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서초구의 출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표처럼 눈에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 그리고 고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강조하거나 심지어는 언급되지 않았던 어휘들도 어휘 변형으로 보기에 출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어휘가 아니더라도 실전에서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부담감, 체감 난이도들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한 충분한 학습, 그리고 실전 독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연한 적응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범위별 출제 비중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가장 빨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1 기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초고의 부교재, 올림포스 전국연합 고1 기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실제 교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해당 교재에서 추출한 프린트를 첫 주에 나눠주시면서 미리 범위를 확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양도 생각보다 많지 않네, 범위도 미리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 준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 서초 내신이고요.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상치를 넘어서는 어휘 변형들이 있고 내신형 출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출이 결국 40%에서 많게는 50%가량 출제 비중으로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반가량은 이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각 3월, 6월, 9월 모의고사의 퍼센테이지가 꾸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하면 교과서를 보통 안 쓴다, 내지는 교과서 범위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서초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심지어는 당해년도 369, 11월 모의고사보다 퍼센트가 높을 때도 있다. 그만큼 교과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석, 학생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완을 할 수 있는 학원을 꼭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내용을 반복해서 무슨 내용인지 흐름만 잡아주는 수업이 아니라요. 이 교과서가 실전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예상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적절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올림포스 고1 기출 요 두 파트가 꾸준히 객관식과 서술형을 둘 다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고요. 당연도 모의고사는 보통 객관식만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서술형 5문항 중에 2-3문항, 올림포스 고1 기출 부교재에서도 2문항 이상이 계속 출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파트에 있어서만큼은 서술형 출제 포인트,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영작할 수 있는 훈련까지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2학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자료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서술형이 출제된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신형 영역 내용을 치라고 하는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내용의 집 또는 헤드, 외부 지문으로 긴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재를 주고 뇌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일치에서도 정답을 2개 고르는 문항들도 출제되어서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 유형 중에는 가장 길이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어휘들도 혹시 변형이 됐다면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보기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학습했던 지문이 아닌 추가되는 문장처럼 보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것을 적절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들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는 2.8점부터 3.4점까지의 배점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시험으로 본다면 이 영역 내신형 내용일치의 경우에는 3.3에서 3.4, 즉 3점대 후반의 핵심 문항들, 배점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신형으로 나오는 어법 어휘 판단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정답이 2개라는 점까지는 선생님이 명시를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변화되는 내신 등급과 이후에 원점수 활용을 봤을 때는 변별력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예측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15번 문항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나 표현들만 밑줄이 그어지기도 하지만 구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구문과 표현을 통째로 알고 있느냐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올해 경향까지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문장 단위의 어법성 판단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문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특히나 시간 배분이 중요한 내신어법에서는 어떠한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학습해봐야 실전에서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형 문항 첫 번째는 제목과 요지 또는 주제 등의 파트인데요. 요지, 주제 등도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실제 수능보다는 보기 길이가 약간 길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능형 문항은 간접쓰기입니다. 빈칸이나 순서, 삽입, 요약처럼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내신에서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6문항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배점들도 2.9점부터 3.3점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문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글의 순서, 그리고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을 판단해야 하는 문항들이고요. 실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 주어진 문장들을 넣는 것. 그래서 학습한 지문이고 범인의 지문이지만 원래 유형과 다르게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신 서술형입니다. 앞에까지는 이 4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이 객관식 유형이었다면 서술형은 빈칸 영작과 요약문 영작이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말이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서답형 4번, 5번의 문항들도 조건에 맞는 영작이라는 점을 계속 문항에서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뜻만 맞으면 되는 영작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정확한 정답을 기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답형 4번과 5번 문항을 보시면 요약문 자체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한 번 더 해석해야 되는 새로운 지문이 되겠고요. 조건은 8단어, 10단어, 그리고 작년 최장 문항은 16단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서 필요시 단어 변형 가능이라고 하는 변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뜻도 알아야 하지만 이 어휘를 적절한 어법에 맞게 시제 또는 형태 등을 변화해서 쓸 수 있는가가 완전한 득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고 내신 대비는 그러면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큰 4가지 포인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휘는 깊이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초고만을 정말 원의 논리 단원장이 배부가 되었고요. 이 친구들은 첫 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올림포스 범위에 대한 지문이 확정되어서 프린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서만큼은 어디까지 어휘를 확장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동반어를 포함한 단어장을 미리 제공하여서 아이들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법은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빈출, 탑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것이 1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의 표현에서 아이들이 어법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장이 아닌 여러 가지 문장이 혼합된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복수 정답에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3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 어법 포인트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능형 연계는 기출지문의 부교재 본문제 풀이가 우선인데요. 이 문제가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됐는지 확인한다면 중점을 둬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제 풀이도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학교 시험에 대비한 객관식 변형을 지문당 3개 이상씩입니다. 춘서운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에 관해서는 정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모두 확인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제 제목이었던 유형들은 빈칸 순서였던 유형들은 주제 제목으로 유형을 바꿔서 교차 학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실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부분은 필기본에 표시된 서술형 기출문장을 먼저 제공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또 수업 때 진행되는 이 필기본 자료 뒤에서 실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곳에 아이들이 암기해야 되는 서술형 기출 포인트들을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전체 글에서 이 부분에 들어간 빈칸이 과연 무엇인지 빈칸 영작에 가까운 2차 복습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학교 내신과 동일한 유형으로 조건 영작, 즉 몇 단어 내로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준 3차 문제까지가 진행되어서 어떠한 유형도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자신감 있게 꼼꼼히 훈련시켜서 내신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자료들과 강의는 당연한 부분인데 제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학 피드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세세한 부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고 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수업 내에서는 다른 친구들의 눈치가 좀 보이거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직접 질문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라는 소통의 마음을 늘 열어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재원생들도 시험 전날에도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까지도 저를 정말 충분히 활용해서 의구심이 남지 않게끔 확신을 가지는 마무리 그리고 그때그때 찜찜함이 남지 않고 완전한 해결을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질의응답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제공하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학생들이 느끼기에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특별히 제공해주고 학생을 파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도 충분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과연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같은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예상 등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즉 영역별 균형을 맞춰가는 거 그리고 해당 시험의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 분포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의 성장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총괄시험과 복습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학생 본인도 학부모님도 그리고 강사도 빠르게 파악해서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내신 기간이 일요일 주 1회 반으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일 또는 주말이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등원은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서초고 친구들은 정말 줌클리닉을 최소 주 1회 많게는 주 2회까지도 진행하면서 수업만이 아니라 관리까지 꾸준히 이어갔었는데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본인이 집에 가서도 즉 등원하는 날이 아니어도 선생님과 소통은 물론 실제 줌클리닉을 통해서 빈틈없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월 2일 개강하는 프리내신 2주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어지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프리내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비재원생의 경우에는 이 프리내신부터 빠르게 들어와야 상위권 선점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2주 동안은 작년의 기출과 필기본 그리고 워크북을 함께 제공해서 아이들이 내신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피드백을 충분히 가지고 워밍업을 하게 되고요. 1주차에는 작년 모의고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확실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어떻게까지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객관식 변형 문제, 서술형 영작까지 과제와 인클래스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기출 범위를 가지고 아이들 추출 어휘를 볼 거고요. 이 어휘 역시 동반이어까지 확인해서 충분한 자료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프리내신을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2주차에는 1주차 수업을 바탕으로 한 서초고사라고 하는 정말 프리내신에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될 텐데 내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겁이 생기는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준비를 해보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2주차에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의 프리 버전 그리고 이에 대한 꼼꼼한 오답 해설까지 이루어진다라는 2주간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내신 들어오는 비재원생의 경우는 제가 레벨 테스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꼭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레벨별로 아이들이 나누어지는 내신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신에서 과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역별 레벨 테스트입니다.
듣기와 문법, 어휘, 그리고 약간의 서술형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학생 본인도 스스로를 파악하고 학부모님과 강사도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다음 레슨을 이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더 연구할 수 있는 강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 빠른 성장 그리고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치밀하고 치열하게 프리내신부터 준비를 할 거고요. 먼저 시작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고의 3월 내신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1주차부터 6주차까지가 기본 커리큘럼이 되고 직전 총정리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 전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주차랑 두 번째 주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확정되는 시험 범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휘부터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부터 스스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1차 자료들이 배부되고요. 3차 주차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워크북 5, 6주차에는 그 워크북을 넘어서서 실제 많이 나오고 있는 빈출들 또는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고난도 어휘 변형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6주간의 프로세스 동안 공통으로 매시간 단어와 복수 테스트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과제 해설과 지문 문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집니다. 즉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강의하면서 선생님과 소통했던 즉 수업을 들었던 지문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의 의문이 없게끔 확실한 마무리까지 하고 내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적용과 오답풀이까지 한 번의 수업에서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질문만큼은 정말 내가 확실히 소화하고 실전에서도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수업입니다. 마지막 직전 총정리에서는 최적의 마무리와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급하고 불안할 텐데 자료를 이만큼 주고 여기까지 다 봐 라고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또 아이들과 내신을 하면서 마지막 자료라고 줬던 것은 마지막 한입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제공을 합니다. 즉 시험 전날에 아이들이 정말 이 한입으로 마지막을 딱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내가 실전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양과 퀄리티로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4주차, 6주차, 7주차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서초고 내신과 동일한 시험 유형 그리고 시간 배분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서초고를 위한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진행됩니다. 서초고 프리 개강은 3월 2일입니다. 일요일 주 1회 반이고요. 본격 내신도 이와 같은 시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프리 내신부터 빠르게 들어오셔서 상위권 선점에 대한 확실한 길을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강사보다 서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강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갖춰져 있는 성경의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아이들 가장 정확한 지름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